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팅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확률 개발 프로세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시뮬레이터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확률 시뮬레이터. 지난번에 이제 경마 시뮬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시뮬레이터라는 것은 뭐냐면 흉내내는 거죠. 예, 가상으로 실제처럼 뭐 디지털로, 예? 컴퓨터로, 예, 또 인공지능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가짜로 다 이제 진짜처럼, 예, 구현하는 거고, 연습을 할 수도 있고 훈련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기, 예, 시스템, 예, 프로그램 이런 것을 만드는 거, 그런 것을 시뮬레이터 개발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 이제 확률에 의한 거,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경마를 즐기고 있고 카지노를 즐긴다 하는 것은 이 확률 게임을 즐기는 거예요. 이 합법적으로 볼 때 법적인 측면이 가장 논리적이기 때문에 법적인 측면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연성, 즉 확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바로 갬블, 도박이다 하는 거예요. 사행성은 항상 확률이 없으면, 우연성이 없으면 도박이 아닙니다. 예, 실력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도박이 아닌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경마도 어딘가에 확률이 있는데 이게 보이질 않아.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그러나 카지노는 어떻습니까? 카지노는 확률이 드러나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주사위, 그럼 6분의 1 확률 아닙니까? 홀짝 50% 반반이죠. 예, 더즌, 예, 3분의 1의 확률이란 말이에요. 36개의 룰렛에서 더즌, 한 타스를 더즌이라고 하잖아요. 타스. 예, 그러면 12개잖아요. 예, 한 타스 12개. 그럼 36개에서 12개.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는 얘기죠. 예, 더즌. 이런 것들은 3분의 1의 확률.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요. 예. 그리고 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것도, 인증기구 GLI, 미국에 있습니다. 이 확률 인증하는 곳이 이제 GLI밖에 없어요. 기기 인증은 여러 군데서 합니다. 영국에서도 하고 뭐 여러 군데서 있는데, 확률 인증은 RNG 인증서부터 확률 인증은 GLI 하는 곳뿐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면 GLI에서 이제 인증을 할 때, 거기서 이렇게 자기네가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만들어서 카지노용으로 잘 공정하게 만들었어 하는 것을 인증을 하는 거죠. 예, 인증을 하는 그 기구에서 돈을 내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게 보통 한 1,000만 원서부터 해가지고, RNG는 1,000만 원서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예, 수천만 원 들어가고 거의 억 단위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인증료를 내면서 걔네들이 대신 인증해 주는 거야. 이것은 우리 GLI에서 인증을 해준 제품이다. 그래서 카지노용으로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인증을 해준 거죠. 이제 그런 식에서 확률을 믿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긴 하지만은, 이 겉으로는 이제 나와 있질 않죠.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겉으로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지노에서는 모든 걸 다 드러내 있다. 확률이 다 드러나 있다. 그래서 이 슬러트 머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 93%, 90%, 95% 이런 식으로 해서 잡지에도 계속 실리면서 그 인증할 때 그 제품을 그 각국의 또는 호텔의 그 영업 방침에 따라서 우리는 몇 프로 이상이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인증을 내도록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이면 90%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인증기구에서 조사를 해서 인증을 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결국에는 카지노에서는 완전히 그 확률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공표된 상태죠. 예. 그런데 경마를 한번 봅시다. 경마는 어떻습니까? 경마는 이거 확률 게임은 분명히 맞는데 확률 게임이 확률이 어디 있어? 확률이 어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설사 이제 확률이 없다고 하더라도 확률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대끼리 확률 얼마야? 그러면 대끼리를 지금까지 경험 확률을 통해서 지금 뭐 30년, 그건 28년은 좀 넘죠? 만으로 28년. 뭐 지금 그 코로나 기간 빼면은 뭐 1년 정도 날아간 걸 치면은 자스트하게 28년이라고 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8년간, 즉 30년간 경험한 결과가 있어요. 서울경마 1993년부터 자료가 있으니까 디지털 자료를 그때부터 보관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아, 이거 20%다, 22%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1년마다 거의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차이가 크지 않게, 편차가 크지 않게. 아, 그럼 이거는, 그 확률이 맞다. 대끼리 확률이 얼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변해. 매년, 또는 매 주기간, 뭐, 몇 개월 후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달에는 뭐, 한 25% 나왔는데, 지난달에는 뭐, 20% 나오더라. 아, 그거 실제로 한번 볼까요? 예. 그 자료는, 예, 제가 이렇게, 예, 담아놓고 있습니다만, 예, 주기죠, 이게. 예. 그러니까 MA 100, 여기서는 MA 200씩 끊었어요. 예, 주기를 200씩 끊었을 때로 보는 거예요. 여기 200 있지 않습니까? 200, 카운트 200, 200. 그러니까, MA가 뭐야? 무빙 에버리지. 주식에서 이제 그럼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게 이제 트렌드 이론에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이렇게 그 트렌드 이론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이제, 대표적인 걸 얘기를 들으면 이제 뭐, 박스 앤 젠킨스, 아리마 모델, 뭐 그러면은 거기에서 AR 과정과 MA 과정인데, MA 과정이 바로 이제 무빙 에버리지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장기, 단기 해가지고 장기, 단기가 만나는 점은 이제 변곡점이라서 오르던 주식이 내리고 내리던 주식이 오른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론이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뭐 그 주식만 그 데이터냐. 예. 경마도 데이터거든요. 예. 시리즈, 타임 시리즈예요. 시간별로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지난달 뭐 지지난달 해가지고 두 달씩 이렇게 끊어서 보면은 인기도 1위가 얼마나 들어왔느냐 개수가 200개 중에서 52개가 들어와서 26%, 얘는 22.5%. 그래서 이게 단승 인기도죠. 근데 원래 값은 얼마냐? 40%나 들어왔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40%가 있지 않습니까? 39.6%. 근데 요즘 최근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요까지는 42.47%, 37.5% 해서 기본 확률 39.6%의 수렴에 대한 모집단의 확률에 이제 수렴했는데, 근데 여기서부터는 많이 벌어졌어,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인기 1위가 잘 안 된다는 것은 경마가 어렵다는 거예요. 최근 6개월이니까 코로나 기간이죠. 예. 그래서 이건 비정상 경마 맞습니다. 예. 비정상 경마예요. 그 배당 같은 것도 볼 때 이제 대끼리는 이제 배당 분류할 때 최저 배당이니까, 대끼리는 인기도 말고도 그냥 최저 배당으로 볼 때는 22%가 들어와요. 22%가 들어오는데 평균 배당이 3.3이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73에 수렴하면 하나요? 예, 22 곱하기 3.3 하면 되죠. 예, 22, 여기서, 자, 봅시다. 22 곱하기 3.3는 72.6, 예, 73% 법정 환급률이죠. 거기에 수렴하잖아요, 복승이. 그러면 이제 대끼리가 그렇다고 그러고, 준대끼리 모습부터 쭉 그 밑으로는 전부 환수율이 여기에 못 미칩니다. 이게 최고봉이에요. 대끼리 환수율이 최고봉이에요. 그러니까 배당이 높을수록 경마는 많이 왜곡되어 있어가지고, 손해를 본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특히 복승이 그렇습니다. 예, 쌍승과 삼쌍승에는 좀, 이익 보는 것도 덜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복승을 하지 말고 쌍승, 복승을 하지 말고 쌍승이라는 그 말 자체가 어떤 거냐면 복승 대신 쌍승으로 살아 이게요. 바꿔서 살아 이게야. 그럼 뭐 이거 선이 들어오고 후 들어오고 틀릴 수 있지 않느냐? 아 그럼 쌍조로 사면 되지 않느냐? 쌍조로 사면 되잖아요. 똑같아요. 2만 원을 갖다가 복승으로 사는 것하고 쌍조 10,000원씩 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돈 들어가는 건 똑같고 맞아도 이제 근데 맞아서 받는 금액이 달라요. 맞아서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다르냐? 9%가 차이가 납니다. 9%. 네. 그것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9%, 여기 9.1%가 나오죠. 쌍조 마진율이 9.1%예요. 예, 이거 나중에 이제, 지금 여기 결론만 보고요. 이만큼이 이제 쌍승식이 나오고, 복승식이 이만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복승 상승식을 차이를 갖다가 계산하면 93,543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 전체 비율의 9.1%나 돼요. 9.1%만큼 유리하다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복승하지 말고 쌍승해라 하는 그 말이 여기 9.1% 유리하는 어떤 근거가 여기 확실하게 있는데 사람들은 이거 믿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항상 산수만 하는 사람들은 모르죠. 수학도 하고 고등수학 응용수학이라든가 대수기하 그다음에
이 전자공학 같은, 저는 이제 학부에서는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이제 대학원에서는 이제 계량경제학을 했지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진보된 그 학문들이 있어요. 그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편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남들이 다 고생해서 만들어내서 연구해내는 결과를 공짜로 배우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기술을 써먹는 거지.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인공지능이 뭘 써요? 최적화가 최고 목표이기 때문에 최적화의 어젠다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하느냐. 비용을 최소화해야 된다. 즉, 최적화를 한다는 것은 어떤 걸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느냐. 경제 효과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루는 효율성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최선의 그 방책을 택하는 것은 비용을 최소로 줄이는 것이다. 그럼 비용 최소로 줄이는 것은 뭐야? 미분을 하는 거야, 미분. 미분 적분이 여기에 나오는 거다, 이게. 이 우주의 움직임은 미분 적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파이 원주율도 이제 거기 상관이 있지만은 미분 적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을 할 때는 미분을 모르면 전혀 못하는 거예요. 못할 것도 없죠. 미분이라는 개념만 머릿속에 놓고 전부 수학이에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은요, 수학이에요. 수학으로 돼 있어요. 수학이 90%예요. 그 중에서 통계가, 절반이 넘죠. 수학 중에 통계가 절반이 넘는 거고, 수학이 90%야. 예. 그런 식으로 그 알고리즘이 다 그래 있어요. 알고리즘이 수학식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그와 같처럼 예. 이 데이터들이 여기서 보면은, 예. 지금 뭘 해다가 넘어갔는지 몰라도 하여튼 구분을 해서 이렇게 나누면은 그 순간순간 확률들이 있어. 그러면 이 확률들이 변하니까 시시각각으로, 이게 시간 계열이거든요. 타임 시리즈란 말이에요. MA100, 지지난달, 이 두 달씩 이렇게 모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200개씩까지요. 보통 한 달에 100개 경주, 서울 경마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100개 경주씩 치르니까. 그럼 이런 비율로 해서 하는데, 요즘에는 좀 1, 2, 3 요거는 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이제 비슷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상하게 14%, 18% 해가지고, 예. 이게 이제 정상 경마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2두가 이제 최대로 많이 편성된 그런 경주였는데, 14두로 편성을 하고, 이거 뭐 데이터도 없어. 기록 띄워본 것도 없고, 뭐가 들어올지 몰라. 완전 로또야. 그래서 이렇게, 예, 대끼리가 줄어들었어요. 14%, 18%로 줄어들고, 아까 단승 인기도가 40%가 반타작 되는 거죠. 20%로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복승축도 마찬가지. 이게 60%나 들어오는 거거든요. 복승축 보면 60%예요. 자, 복승이 이제 이거죠. 60%란 말이야. 60%. 복승 인기도 1위. 대끼리 반짝반짝하는 그걸 축으로 들어오는 게 60%나 들어와요. 그 60%나 들어오는데, 이번 주기에는 뭐냐, 41% 들어오고 37% 들어오고, 너무 편차가 커. 완전히 그 사이비 경마, 가짜 경마야. 예, 이게 정상 경마가 아니고 비정상 경마라 이거죠. 그 전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61, 63, 50, 이런 식으로 편차가 커도 한 4%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 20% 정도, 20% 이상 차이라고 말이지. 23%나 차이 났네, 여기. 편차가. 그것도 여기도 22% 차이 나고. 이런 식으로 비정상 경마라는 얘기죠. 예,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이제 잘라서 하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확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슨 확률? 그 경험 확률 중에 틈새 확률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예. 제가 이게 요쪽에 계량학 쪽이나 뭐 이런 식으로는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서는 제가 경마 쪽에서는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걸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명명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틈새 확률로 명명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따라와야죠. 예. 권위자가 얘기를 하면 다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이 호랑이 없는 곳에 이제 여우가 늑대가 이제 왕노릇 한다고. 저기 호랑이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왜냐면 이제 젊은 이제 학도들이 아니거든요. 학자라는 게 뭡니까? 학자는 진실과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정의를 처음부터 잘 세워놓고 도전을 해야 돼요. 경마 이긴다는 게 무엇이냐? 경마는 이긴다는 자체가 무엇이고, 경마라는 게 무엇이고, 그 속성을 완전히 해부한 다음에 뭐 이기는 방법을 모색한다든가 예측 모델을 개발을 해야지. 데이터 분석은 무슨 데이터 분석? 숫자만 써놓는다고 데이터 분석인가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데이터 기술도 없으면서 아무런 통자, 상관 분석이 상관 개숫자도 모르면서 상자도 모르면서 이 통계한다고 하고 데이터 분석한다는 사람들은 그 미친 사람들이, 이게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 완전히. 그런다고 뭐 자기가 천재야? 천재도 아니고.
응? 이 세상에 있는 학식들 3년, 4년, 6년 이렇게 배운 딴 사람들이 못으로 배웠어, 그걸. 응? 안 배운 사람하고 배운 사람하고 똑같은가? 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봤어? 아니면 만들어봤어? 응? 그런 사람이 뭐 데이터 뭐 찾고 찾는 게 한심스러워. 그걸 또 보는 사람들도 참 한심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바보는 바보끼리 통한다고요. 예. 그런 식으로 좀 지나가는 여담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확률 프로세스의 이 확률을 만들 때 이 나오는 확률은 틈새 확률이다. 요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틈새 확률. 요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로 어떤 내용들을 해야 되느냐. 실내로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해야 된다.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지, 데이터베이스.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제가 구축을 했어요. 데이터베이스는 통계 데이터베이스가 원한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파이팅 가지고 있는 것이 통계 데이터베이스고, 다른 사람은 그냥 뭐 SQL이나 뭐 오라클이나 뭐 어떤, MySQL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가지고 있죠. R에 필요한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R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통계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뭐 미니탭이라든가 뭐 어디에 필요한 그 왕고DB도 있고, 망고DB도 있고, DB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DB를 쓰건 하여튼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 엑셀 정도 갖고는 안 되죠. 엑셀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죠. 예, 엑셀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자료죠. 그냥 그러니까 스프레드시트죠. 엑셀은 스프레드시트입니다. 스프레드. 계산표예요. 계산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에요. 예,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자체내에서 검색과 그 검색도 해야 되고 조회도 할 수 있고 삭제 이런 기능 6대 기능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의 6대 기능들 입력하고 수정하고 검색하고 조회하고 이런 기능 삭제하고 또 변경 수정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것이 먼저 갖춰져야 되는데 파이팅은 이걸 갖춰놨어요. 이게 절반이에요. 이 일을 먼저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해놓는다는 것은 좀 힘들어요. 예, 일반인들은 힘들어요. 왜냐면 매주 유지해야 돼요. 매주. 그러면 서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버에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예. 거기에 있는 옛날부터 그 자료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예. 5년간의 자료는 이거는 부족합니다. 예. 경주 기록을 분석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지수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5년 정도는 충분해요. 그리고 5년 이상 10년 되는 건 오히려 또 불편해. 그거는 이제 필요 없는 자리야. 틀린 자료이기 때문에. 그때 제도하고 지금 제도하고 많이 다르지고 기록도 차이 나고 경주마다 재질하고 능력 차이도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2000m를 1분 19초도 뛰고 1분 18초만 돼도 입상을 했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분 12초, 13초 뛰지 않습니까? 그만큼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나는 그 옛날 그 자료를 갖다가 같은 자료로 쓰면은 문제가 생기죠. 예. 그래서 5년, 최근 5년씩 계속 끊어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 데이터는. 그리고 그 외에, 기록 이외의 모든 데이터들은 100년이고 1000년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 많아야 빅데이터거든요. 적으면 빅데이터가 아니에요. 지금 뭐 있는 데이터들 보면, 경주 결과수로 보면은 한 몇이라고 나오나요? 여기 보면은, 전체가 29,633이 나와요. 29,633이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빅데이터 빅데이터 축에 약간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보통 빅데이터라고 한다면은 10만 개는 돼야지 되지 않느냐. 10만 개는 넘어야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그 구축이 돼 있어야 된다. 이것이 기본이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했으면은 이제 통계로 확률 기대값을 확인해야 돼. 머신러닝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야 돼.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하든 딥러닝을 기반으로 하든 이 통계 분석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통계로. 통계로 왜 분석하냐? 가장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게 통계예요. 자, 통계 이전에 뭐야? 수학이잖아요, 수학. 모든 논리 중에서 최상급 논리가 바로 수학식이에요, 수학식. 그러니까 수학식, 수식, 이거로 표현이 되어야만 이것은 인정이 돼. 모든 논문들 보면은 이 수학식으로 괜히 씁니까?
그 논리로 인정을 되기 때문에, 논리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말로 다 해버리지. 인문계통은 말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야 뭐 시 같은 소설 같은 거는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거나 수학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런 분야는 좀 다르지만 그것 이외에 인문계 이외에 그 사회학 그다음에 공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통계 분석이 필요하고 수학이 필요합니다. 수학을 기반으로 해서 입증이 돼야 논문도 받아들이고 석사 인준도 해주고 학사 석사 다 인정을 해줍니다. 박사까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속성 해부를 제대로 하는 것은 바로 이 통계이기 때문에 수학의 통계, 통계로 다 이 조사를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뭡니까? Descriptive Statistics. Descriptive가 뭐냐면 Descripted로 되고 tive, Descriptive, IV라고 이렇게 이게 기술하다는 거예요. 쓴다는 거예요. 기술적 통계량이라고 해가지고 테크닉, 테크놀로지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쓴다는 거예요. 기술하다. 글을 쓰다 뭐 하는 거 그런 거 기술하다. 요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술하는 통계량이라 이게요. statistics. 예, 이것도 대문자로 descriptive. 디스크립티브 맞나 이게? 하여튼 이 뜻이 디스크립티브. 제가 요즘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원어에 없으면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디스크립티브라는 단어가 있는지. 디스크립티브 설명 있네. 그죠? 기술 설명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 경주 조건별 패턴. 이게 첫 번째가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되고요. 이때는 이제 뭐 인기도에 따른 거, 그 다음에 배당 크기에 따른 통계량. 아까와 같이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 통계량들, 기본 통계량들이죠. 이 기술적 통계량. 예, 뭐, 그 프리퀀시를 하게 되면 여기 보면은 이 평균 표준 편차 나오는 거 있죠. 예.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제가 한번 간략하게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자료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거 찾기가 미리 찾아놓지 않으면 파일이 수천 개이기 때문에 이 지금 수천 개 중에서 100개 정도를 뽑아 놓은 거예요. 예, 뽑아 놓기 때문에 요걸 찾아놓은 것도 빨리 눈썰미가 팍팍 돌아가야 되고 눈이 피곤하면 또 이게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데 좀 시간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알파벳 순으로 찾는 게 제일 기본이죠.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오면 제가 기본 통계량에서 EXP죠? EXP에 대한 것을 한번 봅시다. EXP. 이건 EXP가 어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찾았어요. 그럼 이게 어떤 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요거 바로 요런 거 평균 표준 편차 여기 기술적 통계량의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디스크립티브 어널리시스다. 그 다음에 프리퀀시는 뭐냐? 이게 프리퀀시예요. 이게 요 밑에 나온 게 프리퀀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뿌려주는 거. 자, 이것하고 여기 보면은 OP QBK 프리퀀시를 이제 뽑아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 했더니 트리오를 찾아야 되거든요. 트리오
트리오. 여기 있구나. 트리오. 이게 이제 프리퀀시예요. 이게 빈도 분석이라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밑에 기술적 통계량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함께. 이거 단성식인데요. 단성식 지금까지 나온 거를 전부 다 뽑아 놓은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디스크립티브고, 요 위에가 이제 프리퀀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번에 이게 한 개 명령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요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조건별, 패턴별, 인덱스별, 이런 식으로, 여기 노트L, EXL, 요거, 예. 요런 식으로 뽑아서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WS에 대한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예. 노트 L에 대한 거. 예. 그 다음에 EZ. 요것이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 EZ값. WZ. 이거는 이제 승부지수에 관한 거요. 그 다음에 뭐, BK. BK가 이런 거죠.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CK. 그 다음에 ZH. 이거에 대한 각각,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예상 중에서, 예상에 보면,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 WS, 제로, BK, CK, EW, ZH, EZ.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 이런 걸, 예,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걸 알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틈새 확률이기 때문에 계속 시기가 지나면 다시 다루고 그럽니다. 자, 보면은, 그러니까 복병마, 그쪽 부분에서, 요 내용을 지금 확인해 본 거예요. 노트 L, 트립, 리뷰, EZ, WZ, BK, CK, ZH, WS, WP를 구했습니다. 각각의 입상률, 인덱스 값에 대한 입상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ZH가 1일 때 확률이 얼마냐, 그 다음에 기대값이 얼마냐, WP가 9일 때 확률이 얼마고, 그 다음에 입상률, 기대값은 얼마냐. 확률과 기대값을 전부 다 확인하는 거예요. 예, 여기 제목에 있잖아요. 머신러닝 통계로 확률 기대값. 이게 전부 다 확률 기대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 안 한 거, 생략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등등등 해가지고 한 11개가 있어요. 이게 그 변수가. 그 변수가 11개가 있고, 전체는 하나의 시스템 파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파일 하나에 뭐 500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네, 500개씩. 그것이 몇 개가 있느냐? 기본이 이제 3개 종류로 있고, 그것이 한 200개? 200개 정도 지금 데이터베이스 그 단위 파일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들은 이렇게 보면 엄청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과정을 제가 옛날에 설명한 적 있죠. 이렇게 여기다 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예. 요 파일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데이터 파싱을 한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데이터 업데이트 하는 순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30개의 과정을 거치면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예. 이거 뭐 프로그램 내부에서 다 조정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신경 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기계가 다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이렇게 이런 것이 진행이 돼서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가 된다. 그러면 비로소 이것이 완료가 돼야 무슨 딥러닝을 하든 머신러닝을 하든 통계 분석을 하든, 그리고 프로그램 파일을 만들어서 뭐 배당판 차이를 만들든 기록 예상 번호를 뽑든 그런 것이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이거는 이제 데이터 입력 부분만 이렇고 진행 부분이, 데이터 프로세싱 부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다는 것만 알고 복잡하다는 것은 알고, 이거 뭐 사람은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예, 기계가 다 복잡한 걸 하니까, 살아서 하니까, 예, 걱정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번째는 지났고요. 그 다음에 AI 오행 마법 패턴 연관 탐색. 요것을 오늘 하려고 그래요. 예, 요것을 하려고 그런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인기 패턴은 이제 이것도 다음 시간에 이렇게 벌써 이제 2개가 생겼죠. 그 다음에 이건 오늘 하니까 오늘 한번 올라가요. 이건 뭘 다루는 거냐면, 예, 예를 들어서 오행마법 패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사주가 얼마, 그리고 이러이러한 편성의 경주가 예를 들어서 단성인기도 그러니까 5개까지를 이제 집어넣어요. 그러면 배당 크기에 따라서 이제 다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인공지능 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답을 꺼냈습니다. 답을 꺼내는 그런 내용을 오늘 다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기 패턴. 예, 이거는 인기도에 따라서, 이거는 마번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트렌드 임팩트. 요거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룰 겁니다. 뭐 계속 다뤄왔기 때문에. 예. 새로 생긴 게 TRNH 리스라는 거 새로 생겼고요. 요걸로 분석한 결과만 열어볼까요? 예. 그러면은 최근에 고배당 마번은 어떻게 되느냐? 3개의 마번. 예, 그걸 뽑아라. 어디에서 뽑아왔느냐? 그럼 여기에서 뽑아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끄트머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으로 좋은 거 11, 그러니까 H11이 1이죠. 근데 7, 그 다음에 두 번째죠. 3이 뭐냐면 2예요. 3이 2. 여기 3이 2잖아요. 네, 그래서 11, 7, 2번 순으로 번호예요. 마번 번호로 고배당이 잘 나올 것이다. 지금 추세가 그렇다. 그 지난번에도 11, 5, 1이고. 그러니까 11번 놓고 돌린다는 말을 제가 했잖아요. 그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계속 11번으로 뜨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7번도요. 벌써 2번 뜨고 5번도 뜨고 뭐 이제 가끔 그래요. 그래서 뭐 이 계속 변하는데 이거 주기마다 이제 변하는 거죠. 50개마다 이렇게 하나씩 뽑게 되어 있습니다. TA라는 주기요. 요것이 이제 50개로 되어 있어요. TA는 50개. 50개씩 하나씩 지날 때마다 뽑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홀짝 비율. 홀짝 비율은 2분 텍스트인데, 이거 소개만 간단하게 하고, 다음번에 또 소개를 할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홀짝 비율, 과연 홀짝 비율에 대해서, 보통은 홀하고 짝을 할 때, 그 2개로만 봤을 때 홀이 더 많이 나왔어. 짝은 48.4%, 홀은 51.6%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고배당은 또 반대야. 예. 고배당은, 홀짝 비율이, 예. 요거 하나만 그렇고, 거꾸로 나오잖아요. 짝이 50.4%, 예, 짝이 50.2%.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여기에 삼복승으로 따져볼 때, 홀이 149.88, 삼복승이니까 300%야, 합이. 150, 이거 합하면 300이잖아요. 150.12. 짝이 더 많아. 고배당은 짝이 더 많다는 거야. 이거 지난번에 고배당, 노리는 그런, 동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죠. 몇 개를 올렸는데 벌써. 그 중에서 이제, 200명이 넘게 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커팅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자물쇠를 채워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선착순 200명만 보면 돼요. 왜냐면 전부 다 공유하면 이 정보의 가치가 없어진다니까요. 사라지는 거예요. 올리나 마나가 되는 거예요. 올려서 괜히 뭉개버리는 거야. 전체인 사람들이 다 알면 안 돼요. 예. 꼭 데이터를 출력하는 그런 사람들, 화이팅과 공감대를 주는 사람들만 확인해서 이겨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 이걸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홀, 여기 1이 홀이고요. 2가 짝이에요. 그 비율을 볼 때 이렇게 되고, 그 사주별로 다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나오고, 이건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주별로 뽑은 거예요. 사주는 육식간지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시고, 예, 다음에 이제 확률 시뮬레이터 개발 이거 환경 목표라고 했는데,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킨 바가 있는데, 제가 한 3일 걸려서 만들 것이 하나 있었죠? 예, 룰렛. 예, 그거는 하다가 제가 이제 검증 과정에서 뭔가 이제 잘못이 있어서 에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취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한 대신 새로 이 룰렛 더즌에 국한될 뿐이 아니라 전부 다, 그러니까 경마도 할 수 있고 룰렛과 다이사이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고, 여기 보면 다이스라고 있죠. 다이스가 주세예요. 룰렛하고 다이스, 경마, 뭐 그다음에 카드 게임 등등 해가지고 모든 확률
모든 그 카지노 확률과 경마 확률, 이 사행성 확률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다뤄볼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뭘 하냐? 이 확률과 기대값. 요것을 다 구하는 거예요. 확률과 기대값 구하는 거 이외에는 없어요. 확률 개발 플러스의 궁극적인 타겟, 이 목표, 아젠다. 이것은 뭐냐? 확률 구하고 기대값 구하는 거야. 기대값은 그거의 가치야, 가치. 확률은 뭐냐? 90%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 내 목을 거기에 90%에 걸을 수가 없어. 거기에 베팅할 수 없다는 얘기야. 베팅한다면 말이 크게 베팅을 해야 되는데, 그 베팅을 뭐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왜냐면 90%면 배당이 작거든요. 70%, 80%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야. 90%도 못 믿는데 어떻게 70%, 80%를 믿어? 못 믿지. 연승이 최대 70%에서 80% 사이 아닙니까? 연승시 1, 2순위가 1.1배당, 1.2배당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야 이제 환급률이 80에 수렴하니까, 법정 환급률. 그거 곱하면, 배당하고 확률을 곱하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죄송합니다. 물 좀 한잔 마시고. 예. 그런 확률들을 전부 다 한번, 망라해서 한번 다 구해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계획을 짰습니다. 스플릿 윈도우로 하고, 리얼타임 차트를 그린다. 그 다음에 사이클 인터벌 인덱스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몇 번 만에 나왔느냐. 요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어요. 예전에 트렌드 임팩트라고 해서 모바일에서 제공했던 그런 내용들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독립시행 확률인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독립시행 뭐 100번 만에 한 번 나왔다, 뭐 20번 만에 한 번 나왔다, 그것이 다 동일하고 매 전번에 나온 그것이 전혀 나중에 나오는 것하고 연관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걸 갖다가 없다고 표현하는 거지. 그게 잘못된 거야.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항분포나 포화성 분포에서 연속적으로 20번 안 나올 확률 하게 되면 확률이 엄청나게 작은 확률로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20번째 안에는 나올 확률은 확률 1에서 빼면 0.000을 빼면 99.95 나온단 말이야. 이거 당연히 나온다는 얘기야. 거기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말이지. 독립시행 확률에서는 매회 뭐 주사위는 6분의 1이다. 뭐 홀짝은 2분의 1, 50%다. 매 50%다. 앞에 건데 영향 없이 그러다. 모른다는 것이지 영향 없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 이건 제가 반론을 한번 제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뭔가가 달라. 상황이 다른 거야, 상황이. 상황이 다른 걸 다른 식으로, 다른 관점에서 볼 때, 포화성 분포에서, 이산수학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때는 95%의 확률을 가지고 있고, 나올 확률은 아주 로또의 확률처럼 0.001%야. 예. 안 나올 확률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올 확률이 거꾸로 0.001 빼면은 이래서 99.99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야. 달라지는 환경에서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해놓고 이 확률실들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해서 인덱스 인터벌 인덱스를 이제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해서 그걸 8개 토막으로 9개 토막으로 나눠서 각각의 인터벌에 대해서 랜덤 수하고 랜덤의 인터벌, 예. 그 다음에 기대값 확률, 이런 식으로 해서 3등분을 해서 총 9개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베팅 추천, 이것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거를 갖다가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예. 오행 패턴 마법이 여기서 답이 나오거든요. 답이 나오는 걸 여기에서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전부 다 어디다 글을 갖다 저장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비밀사항인데,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이제 그 통계량 수많은 이제 그 글로 되어 있는 그걸 갖다가 이쪽에 프로그램으로 옮기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걸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개를 하면은, 자, 일단 요거는 뭐냐면, 예, 이건 액세서리예요. 예, 이건 이제 파이 이렇게 진행 사항을 요걸로다가, 그래서 그 여기 78%, 100%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 트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 트리 구조를 갖다가 좀 복잡한 것, 좀 괜찮은 걸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스피너 타임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항목별로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데이트 타임,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트리거든요. 트리. 그래서 열고 닫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체크도 하고 뭐 라디오 버튼도 라디오 고르기도 할 수 있고요. 이걸 라디오 버튼이라고 그래요. 예. 자, 그렇게 하고 예, 차트를 그린다고 그랬는데 차트는 어떻게 그리냐? 바로 이제 이렇게 그리려고 합니다. 차트. 예, 차트. 자, 요걸 좀 빠르게 할까요? 예. 요것은 이제 코드 프로젝트, 코드 그룹 이런 데서 예, 제가 퍼왔습니다. 퍼와서 어떤 그러니까 이 클래스, 그러니까 객체 지향형 언어가 C하고 C++이 그 언어의 대표적인 언어 아닙니까? 요즘 언어는 다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모듈이 있다면 그 모듈을 제가 받아들여서 그 객체로 제가 가져다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제가 필요한 만큼 변형을 해서 쓰겠죠. 예, 변형을 해서 쓸 때 여기 랜덤수 어떤 값이 나온다면 그 값이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면서 이렇게 변하는 얘기죠. 그런 차팅을 이렇게 해서 그려질 겁니다. 예. 요것을 이제 어디에다 올려놓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올려놓을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예, 이런 식으로 제가 아이디가 이제 파이팅도 있고 기발한도 있고 옛날에 기발한 옛날에 만든 거예요. 예, 랜덤 프로세스 요걸 진행을 할 때 여기 이제 윈도우 세컨드 서드 있고 여기는 이제 폼 뷰로다. 이건 이제 폼 뷰예요. 여기는 뷰고. 그래서 총 4토막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나누고 여기에 여기 이제 툴바를 여기다 만들어 놓아 가지고 다이얼로그도 이제 부르고 이거를 자동으로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그 기능들 이런 것들 갖다 넣으려고 그래요. 첨가해서 하려고 그러고. 자, 그러면 여기에 그래프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요 이 그래프, 여기 다이 그래프가 요 밑으로 들어가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램프 LED 램프로 그리는 그래프 있죠? 그것이 여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그래프가 들어가려고 그래요. 트렌드 디스플레이. 예.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럼 지금 랜덤으로 지금 뭔가 이제 값을 가지면서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시간에 따라서 어떤 값을 따라 가지고 변하면서 그 값은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여기에 계속 이제 커런트 여기다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제가 조정을 했는데 요 색깔, 요 빨간색하고 회색. 그러면 이 빨간색은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회색은 지금 여기 있고요.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런 변화, 이거 실시간 변화를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수익이 나느냐, 그럼 100%냐, 뭐 98%냐, 90%냐 계속 변할 거 아닙니까? 한번 게임이 진행이 되면서 한 게임, 두 게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룰렛을 돌렸는데 한 게임 지났어. 근데 그것은 실제 시간에서 볼 때는 뭐 한 2, 3분 걸리지만 여기에서는 1초에 한 100번씩 해버리거든요. 100번, 200번씩 해버 1초에 100번, 200번을 여기서 시켜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때 이때 따따 이렇다 해가지고 얼마만큼 해가지고 그 값을 여기다 보여줄 거라고요. 그것을 요 리스트 컨트롤에 다 담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걸 같이 보여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세서리로 또 뭐가 있냐면 그리고 저 다이얼로그로 불러올 때는 이런 걸로 이렇게 이것은 이제 액세서리 툴바를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 다이얼로그도 띄우고 막 그래요. 요거 이런 식으로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얼로그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이얼로그를 누르면 이렇게 이게 지금 동일 사이즈로 딱 맞추면 이렇게 동일 이렇게 9개가 나오죠. 그리고 이걸 더 크게 하면 이렇게
크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만큼 크게 했다고 생각하고 같은 크기로 딱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에 모듈 하나를 집어넣는 거야. 여기는 홀짝 1부터 36까지를 뽑는데 그때 홀짝은 얼마가 나오느냐 1, 2. 그 다음에 더즈는 얼마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건 이진법이고 이건 삼진법이고요. 그 다음에 오행으로 볼 때는 얼마나 나오냐. 오진법이죠. 요 세 가지만 구분하면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밑에 요만큼 나온 확률과 그 간격, 간격은 또 어떤 그래프를 보이고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느냐. 그런 거 하고, 그래서 수익이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5번 기준으로 해서 공략을 할 때는 수익이 얼마가 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번 공략, 뭐 더진이냐 뭐냐 이런 거를 종류를 여기다 다 체크를 해서 선택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 뭐 고민하는 거 뭐 등등해서 제가 자료를 많이 수집을 했는데, 자료 수집하는 게 한 60%예요. 나머지 실질 작업은 한 40%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픽처 데모 어떤 것들 이렇게 보면요. 예,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심서숙고하죠. 예, 이거 그림이 좀 멋있어서 제가 여기 뒤에 요거를 제가 다른 말로 다 바꿔가지고 이거를 제가 채택을 하려고 이 그림을 좀 본따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해요. 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보여드릴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요거라 그랬어요. 이 AI 오행마법 패턴. 자, 그럼 그 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답이 어디 있나? 여기 있습니다. 답이. 그 다음 밑에. New paradigm in predict for win horse. 예. 그 우승말을 찾아내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예. 이것은 뭐, 이 정보로 확인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여기는 이제 이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AI가 어떤 조건을 자체 내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인기도 몇 개, 한 5개 내지 6개를 갖다가 배당만 주어지면은 다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다 뽑아낼 수 있고 답이 딱딱 나옵니다. 그랬을 때 복승으로 했을 때 미리 다 이거 학습을 한 결과예요. 학습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는 곧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러닝을 해보니까 ML 결과 어떻게 됐냐. 복승 환수율이 144.5%가 나와요. 예. 그 다음에 3복승이 160.6.1%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쌍승이 189.4%가 나와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거는 바로 이 3복승이에요. 왜냐면 이게 지금 매경주 참여하거든요. 매경주. 그래서 이게 장점인데, 다른 거를 이제 제가 만들어냈을 때, 예측 모델을 개발을 해놓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매경주 참여하는 게 드물어요. 뭐, 하루에 뭐, 10경주 중에서 3경주, 뭐, 4경주, 5경주, 많아야 이제 뭐, 6경주, 이 정도밖에 참여 안 했는데, 이거는 매경주 참여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매경주 전부 다 참여하니까. 참여하는데, 복승은 이제 4구멍이에요, 평균. 예. 그 다음에 3복승은 5.5구멍. 6구멍이 좀 안 되네요. 5.5구멍. 3쌍승은 오히려 많을 것 같은데 이게 통계량이 유익한 통계량이 이기는 통계량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4.2%, 4.2구멍, 4.9구멍이에요. 더 적어요. 그래서 3쌍승보다도 이제 3복승이 더 신뢰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균은 확률은 얼마냐면 14.2%, 예. 최고 확률은 이제 28.4%. 한 경주당 말이에요. 28.4%면은 대끼리가 보통 아까 22%라고 하지 않습니까? 20 내지 22%인데 그거보다 훨씬 높죠. 예. 그러면 이게 잘 맞는다는 거예요. 잘 맞는다는 거.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정할 겁니다. 예. 그래서 중간 값이 이제 166이라고 해서 그걸 하고 메디안으로 따진 거예요. 평균보다 더 정확하니까 평균보다 더 정확한 거거든요. 이거 최대는 뭐 4,000배도 이런 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쌍승식이 오히려 3,000배로 좀 이거보다 적네요. 그러니까 삼쌍승식이 더, 근데 1,000배 이상은 삼쌍승식이 더 많습니다. 더 많고요. 그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189.4인데 이게 확률이 6%밖에 안 돼요. 6%. 그러니까 한 경주에 6%짜리 도전하는 거야. 100경주 중에 6개 맞는 그런 아주 낮은 확률이에요. 여기는 14.2%. 훨씬 2배보다 넘죠? 14.2%는 할 만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삼복승을
자주 맞으냐 되니까 맞는 습관화, 이기는 습관화가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재밌는 거지. 안 맞으면, 너무 안 맞으면 짜증나요. 이게 6% 정도는 너무 안 맞아. 그리고 복승은 그 중간인데 이 구멍수가 적어서 그런지 9%밖에 안 돼. 그러니까 10경주 중에 하나 맞는 거야. 이게 10%면. 네. 그 정도에 평균 11.3%니까. 네? 그리고 중앙값이 9.3%. 물론 이제 많이 하는 것은 36.3%. 그래서 많이 하는 걸 선별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높은 거. 응? 예를 들어서 20% 이상만 한다든가 15% 이상만 도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10% 이상만 도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구멍수가 이제 매경주가 아니라 구멍수도 구멍수는 그대로겠죠. 예, 매경주가 아니라 이제 참여하는 비율이 달라지겠죠. 자, 하여튼 삼복승식이 가장 유력하고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삼복승식 테스트 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답이에요. 매경주. 요번 경주는 이거 이렇게 해라. 이 경주는 뭐 세 구멍이밖에 안 되네. 이 경주 해라. 그래서 매경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뽑아놓은 거예요. 어떤 경주는 많아, 이렇게. 그래서 최대 10구멍 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뭐야? 최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9구멍이네. 9구멍이네. 9구멍이 제일 높은 거예요. 10구멍은 없어요. 9구멍이 최고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매경주 이런 식으로 배팅을 하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시크릿에 해당돼요. 비밀사항이라. 전부 다 공개를 할 수는 없고, 여기 보면은, 아까 그 요약 내용이 이거고요. 이거를, 이 경주별로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 그러면 테스트를 해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제압이 34. 요렇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예. 테스트를 해봤더니, 요거 말고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134.4% 나왔고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은 30년간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 28년간의 데이터를 기계학습을 해서 머신러닝을 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5년간, 최근 5년간이라고 했죠. 최근 5년간만 뽑아봤을 때 어떤 구멍수에 테스트를 한 거예요. 어떤 구멍수 하나를 뽑아서 했는데 그 하나를 무작위로다가 여러 개를 구멍을 한번 해본 거야. 총 66개 구멍 다 있어요. 다 있긴 하지만 다 하기는 뭐하고 해서 요것만 이제 뽑아서 무작위로 한 10개 구멍, 11개 구멍인가요? 이걸만 체크했어요. 딱 했더니 얼마나? 평균이 144.1. 이거는 뭐냐? 기계학습이 아니라 기계학습 결과를 가지고 최근 5년 동안에 대입을 해서 예측을 한 거예요. 이것이 예측 시뮬레이션이에요. 예측 시뮬레이션. 그럼 실제로 앞으로도 이런 결과를 보인다 하는 거죠. 예, 보인다. 그럼 지금 이제 지금부터 당장 경마를 시행하게 되면은 이거 12도 이내입니다. 이 14도 때는 안 돼요. 12도 이내에 나올 때는 여기에서 추정하는 인공지능이 뽑아낸 그러한 답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144.1%의 환수율을 보인다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나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옛날에 했던 것이 제가 지금 120%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20%더 올랐어요. 144%. 그래서 커다란 쾌거가 아니냐. 그래서 여기 복병말 제목 맨 위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자, 왕건이를 건지다. 예, 왕건이 건졌습니다. 지금 이걸로다가 지금 아주 왕건이를 제가 건졌다고 표현을 했어요. 예, 그런 정도로다가 이게 대단한 걸로 제가 이걸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미 개발 완료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뮬레이터 아까 개발하려는 시뮬레이터에다 옮겨 넣으려고 합니다. 옮겨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 회원에 가입된 분들이 전부 다 공유를 하면서 지금 이 복승과 삼복승, 삼상승 있잖아요. 예, 삼상승은 다른 방법을 할 겁니다. 좀 너무 확률이 적어서 복승은 커팅을 해서 매경주로 도전하지 않고 10% 이상 또는 15% 이상만 도전할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한 절반 이상은 되겠죠. 도전하는 거에. 그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그러면 5명 중에서 3사람은, 한 사람은 복승 맞고, 한 사람은 3복승, 한 사람은 3상승. 매경주 배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구멍수도 많지 않아요. 5구멍이니까. 평균 5.5. 3복승 경우는 5.5구멍 아닙니까? 많이도 아니에요. 그래서 100배 넘어가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써 있어요. 100배 넘는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조금 아까 열었던 것이 이렇게 안 열어져. 자, 보시면 이렇게 예측이 돼서 나와요. 여기 배당이에요. 어떤 때는 100배가 넘어요. 이렇게 100배가 넘을 때는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이제 100원짜리로 나눠서 해야죠. 예, 100원짜리로 10번 사면 됩니다. 100원짜리로 10번 사면 1,000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10,000원을 살려면 이제 100번 눌러야 10번씩 눌러야 돼요. 그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구멍수 적잖아요. 그럼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기 전에 얼마나 시간이 촉박하냐? 이거는 보통 한 5분 전에부터 살 수 있습니다. 예, 10분 전에도 살 수 있어요. 10분 전에도 살 수 있고, 좀 배당판에 변화가 있으면 안 되니까, 배당판을 보고 사야 되거든요. 배당판을 보고, 인기 1, 2위에서부터 5위까지, 예, 자료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배당판 자료를 입력을 해놓고, 이 답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제가 뭐 보이는 프로그램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보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 예. 프로그램 아까 어디 있어요? 제가 열어놨나요? 아직 안 열어놨으면 다시 켜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배당 차이로 이기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예. 이것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추격했다는 그런 감도 있긴 있지만, 여기서 일산에서 이렇게 예, 답안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시스템 배팅이라고 해서 너무 구멍수가 많아서 이런 건 안 좋고, 지금은 몇 구멍이요? 평균 5.5. 3복승이 평균 5.5야. 이 복승은 평균 4구멍이에요. 평균 4구멍. 그래서 이것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거야. 근데 이거하고, 방향이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배당판 여기 입력을 시켜야 돼요. 여기 보면. 그래서 가상 인기도 하게 되면 여기다 입력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여기 종합지완스 리얼타임 하게 되면, 리얼타임을 할 때 여기 배당을 입력을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넣고는. 그래서, 5.4.3 이렇게 입력을 시켜야 돼요. 이런 식으로 5개만 입력시키면 됩니다. 크기 순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5개 입력시키면 단승식 배당만요. 그래 5개 입력시키면 이제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예,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시뮬레이션은 정당하다, 아주 잘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이 머신러닝 결과가 아니라, 머신러닝 결과는 아까 이거라고 그랬어요. 예, 머신러닝 결과는 요거 보여준 거, 이게 머신러닝 결과예요. 머신러닝 결과가 166.1%가 나오는 거예요. 삼복승이 앞으로 계속 이 삼복승으로 AI에서 뽑은 대로 배팅을 하게 되면 평균 5구멍인데 5.5구멍인데 이때의 확률은 평균 14.2%고 최대 28.4%고 환수율은 즉 기대값은 166.1%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최근 자료로다가 머신러닝 말고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144.1%가 나와요. 이건 무작위로 11개를 뽑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66구멍 중에서 12개 정도를 뽑아가지고 했더니 이게 진 것도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졌습니다. 근데 이기고 아주 많이 이긴 것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이 이긴 게 더 많아요. 9개 중에서 12개 중에서 3개만 100% 이하고 9개는 전부 다 이겼다 하는 거야. 예, 요 3개만 졌네. 3개만. 저도 약간만 졌지 많이 지진 않아요. 예, 이게 이제 로직이, AI 로직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예측 모델은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 실생활에 적용하고 우리 실제 배팅에 적용하고 회원들한테 공유할 예정입니다. 회원 가입 많이 해주세요. 예, 이것은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함께 공유를 해서 제가 이 실험,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이뤘다는 것을 제가 뭐냐면 제가 사람이 사는 목적이 말이죠. 제가 이제 환급이 넘었기 때문에 돈만이 최고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돈 버는 게 목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 머슬로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욕구 5단계를 얘기를 했죠. 심리학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행정학에서도 나오고요. 제임스 머슬로우가, 욕구에 5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정의 욕구. 예. 생리적 욕구는 맨 처음에 배고프면 먹는다 이겨. 섹스. 그 다음에 식욕, 성욕. 하여튼 욕심에 관한 것은 하고자 하는 게 생리적 욕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정의 욕구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의 욕구야. 애정의 욕구.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야. 존경의 욕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자아 실현의 욕구. 그래서 제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지금 발동을 해서 그걸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무언가를 실현을 해서 완성을 해서 버킷리스트도 제가 소개해드렸죠. 예, 그 자아 실현의 욕구를 완성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돈도 같이 번다 하는 거예요. 돈도 벌고 지금 왜 그러면 혼자 벌지 왜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느냐. 그건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승수효과 때문에 그래요. 승수효과. 예. 그리고 제가 혼자 했을 때는 이 자금이 없는데 자금이 없어요. 자금을 구해서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베팅 하는 사람들은 자금 구하는 게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에요. 예, 프로그램 베팅 하는 사람들은 자금을 어디서 구해옵니다. 그것을 구해와야 돼요. 그럼 구해오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금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베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장이 되면 곧바로 이제 분리도 할 수 있고 따로따로 개인별로 다 베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죠. 예.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그 자금 문제하고 두 번째는 뭐냐? 승수효과 문제. 예. 승수효과 여러 사람이 하게 되면 비용을 절감한다. 비용 절감한다는 얘기가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거죠. 10배로 극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예산과 정보를 갖다 10만 원에 산다 그러면 만 원씩 10사람이 논하면 예? 만 원밖에 안 들어가 한 사람 앞에. 그런데 한 사람이 옛날에 한 사람이었을 때 사면 1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걸 만 원밖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비용이 절감하면 이익도 역으로 커진다는 거예요. 10배가. 예, 그게 바로 승수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이거 경험을 해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돈 들어가고는 무슨 여기서 이기지 않으면은 무슨 정보 공유의 회원료나 뭐 이런 것들 내질 않아요. 이겨야만 그걸 이익 배분할 때 몇 프로씩 커팅하는 것 뿐이지 전부 돈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기게 해주세요. 왜냐면 이것이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 결과는 이게 지금 삼복승인데 복승하고 쌍승하고 다 있어요. 승식별로 다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인지도별로도 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 오행 방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기대값 방법이라든가 예전에 했던 방법들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까지 된다 그랬죠. 예. 그 배당판 차이로 이기는 방법, 그 프로그램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무궁무진합니다. 예. 이거 아주 그냥 좋은 기회니까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건승하세요. 감사합니다.